일단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재화를 모으긴 해야 돼. 젊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 타임머신을 태워주는 거지. 우리는 흔히 젊다라는 것이 대단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너의 부와 뭐 젊음을 바꾸려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면 보통은 젊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젊음이 좋다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건강하다, 활력이 있다. 근데 또 하나가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린 그걸 하겠지. 복권을 사고 스포츠 토토를 맞추고 어디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힘이지. 우리가 길게 보면은 모든 재화들이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나 뭐 경쟁률이 성장한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떤 재화를 실물을 가지고 있든 화폐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뭐가 있을까 뭐 채권을 가지고 있든 주식을 가지고 있든 뭐 요새 같으면은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소유를 하고 있는 가치들인데 이 가치가 어떤 것은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어떤 것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느 때는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어떤 때는 어떤 재화를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나의 전체 자산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라는 것도 그 자산들하고 동일시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어떤 재화도 화폐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저 물건이 저 화폐하고 같은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실질적으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화폐는 값어치가 떨어져. 물론 화폐뿐만이 아니라 재화도 사과를 가지고 있다면 사과는 점점 썩어서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저께 샀던 사과를 오늘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비교를 하면 사실 비교가 안 돼. 왜냐면 걔는 너무너무 빨리 소멸되는 애이기 때문에. 그 사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새로 생산된 사과와 오늘 새로 생산되는 사과를 같이 비교를 해야 돼. 왜냐면 그 사이에 나는 화폐로 바꿨다가 다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세상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재화들은 굳이 그렇게 내가 치환하지 않더라도 그 값어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재화들이 있어. 그게 흔히 말하는 잘 썩지 않는 원자재들,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재화들은 이걸 재화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의 능력이라고 치자. 그런 것들은 점점 자라날 거야. 왜냐면 내가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국가에 소속이 되듯이 부모 자식 간에 연을 자연적으로 부여받게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재화나 화폐든 무엇이든 내가 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나의 필연이야. 그걸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거든. 정말로 없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쉽지는 않지. 돈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돈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다른 값어치가 있다는 거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재화를 모으긴 해야 돼. 그 덩어리가 있어야 그거를 화폐로 가지고 있든 뭐
자산으로 가지고 있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이라는 거 자체가 허황된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래서 일정의 노동의 대가로서 내가 어떤 재화를 가지게 됐어. 그럼 이 재화를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라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도 점점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보존되는 재화를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보존까지는 한다 이거. 근데 사람들은 그 화폐는 어찌 보면 재화의 보존 수단이라기보다 그냥 물물 교환의 수단인데, 그거를 재화의 보존 수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화폐 가치는 점점 우리가 모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있는 대신에 보다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아니면 값어치가 상승하는 재화를 가지고 있는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화폐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그 자산만큼을 지킨 사람은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요새는 뭐 전세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7천만 원을 전세를 주고 그 집을 내가 소유를 했다고 치자. 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보다 좀 어린 친구들, 부모가 나중에 결혼할 때 얘들한테 뭐 집을 선물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사람들은 많이들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지금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리고 1억 원의 집을 가졌어. 20년 후에. 그러면 그 1억의 집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될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내가 봤을 때 2억은 될 것 같아. 그러면 2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런데 그 집의 전세값은 7천만 원이었어. 뭐 전세값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봤던 걸 보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거야. 근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고 그냥 그대로 유지됐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그 7천만 원을 우리는 언제고 갚으면 그 집이 온전히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러면 20년 후에는 과연 지금의 7천만 원이 한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할까? 20년 후에는 3,5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야. 이 7천만 원을 나중에 갚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3천만 원의 값어치만 가지고 7천만 원을 갚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3천만 원 들어갔고 나중에 3,500만 원이 들어가니 실제로는 6,500만 원만큼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금 현재 1억짜리 집을 소유를 해서 나중에 2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갭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효과가 커지겠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의 절반이면은 4,500만 원. 나중에 그 1,000만 원과 더하면 지금 가치로 5,500만 원이면은 1억짜리 집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내가 종잣돈을 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모았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시집장가 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정도 집을 하나 구입을 하면 미래에 더 값어치 있는 어떤 재화를 현재에서 좀 당겨서 쓸 수 있는 거지.